자, 우리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고 자적을표는 자본과 전입금 조정 명세에서 가표는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를 지금 유보로서 처리하고 회계장부상에서 법인세 비용 처리한 거랑 지금 조정하고 나서 법인세 나온 거랑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세무조정한 만큼 법인세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 금액하고의 차이를 해서 회계상의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형식이고, 그리고 2월 교손금은 우리 교손금 2월 공제되는 거 있었죠. 걔네들을 옛날 거부터 관리해 오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 본 적 있죠? 앞에 우리 교손할 때 기한 내 기한 경과, 걔가 얘 그림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공제해주는 기간 이내에 들어가 있는 잔액이 있다. 기간이 지나간 잔액이 있다. 그걸로 해서 이제 교손금들을 관리해 오는 거예요. 여기가 작성해야 원래 교손금들 자리들 있는 곳 있죠. 불러오게 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을표를 볼 건데, 자, 전체 삭제하고 같이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 과목 사항 적혀 있는데,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입력을 누르고 하시기를 권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감가상각비 쓰고 싶죠. 근데 건물이라고 치면 값만 쳤는데도 얘가 떠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조정 과목들이 뜨는데 우리 지금 이 글자 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직접 입력을 해서 쓰는 게 좀 마음이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제일 잘 아는 게, 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다고 볼게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문제 푸는 거 아니고. 자, 그럼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전기에 2월 된 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기초가 전기 기말이 올해 200만 원 되겠죠. 얘를 올해 추인할 거잖아요. 추인할 거면 여기에 마이너스 200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200이라고 써야 감소에다가 200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저렴한 표현으로는 얘 둘이는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우린 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00이라고 쓰면 기말잔액이 400 되면 이거 아닌데 느낌 들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0 종이로 할 때는 한만 서명해도 까먹더라고. 종이는 모르잖아. 근데 우린 전산이니까 옆에 잘못됐으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둘이는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또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15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매년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제가 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가산 조정의 유보가 이렇게 도는 거고, 그럼 차감 조정의 유보도 발생했다가 가산 조정에서 감소되고 그렇게 하죠. 그럼 대표적인 게 우리 퇴직연금 납부한 거 있죠. 그럼 퇴직연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기초가 송금 산입해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 차감 조정 유보가 있었던 거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근데 직원이 그만두면서 300만 원을 줬어요. 해약한 거, 해약에.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 원 써야 700이 남죠. 제가 왜 부호 같이 간다, 플러스가 숨어 있다 이런 표현했는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올해 또 납부를 500만 원 했어요. 그럼 송금 산입할 거죠? 마이너스 유보 감소니까 마이너스 500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부호가 간다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자적을표는 유보만 관리하는 서식이죠. 그래서 시험 내 장난친다고 이렇게 자적을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득금의 조정학계표를 줘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유보만 찾아서 쓰는 거예요. 유보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얘
전체 삭제해 놓고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중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 탭을 완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 입력된 자료는 모두 무시하며 앞에서 1번, 4번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입력할 것.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중소기업 있죠? 이런 말 없어도 중소기업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때마다 항상 중소기업이라고 적혀 있거든. 자, 전제조건이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법인을 본 문제에 한해서 이런 표현을 꼭 써요. 자, 그럼 2번 2019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잔액을 본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옛날부터 흘러왔던 건 없다. 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19년도에 전기의 소득금의 조정학계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먼저 보면 법인세 비용은 기타 사회유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할 거 아니고 접대비 한도 초과는 아니죠. 얘도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 기부금인데 기부금으로 만기가 6월 20일 올해 거. 얘는 유보로 되어 있던 거죠. 자, 건물 감가상각비인데 여기 지금 가산조정이잖아. 가산조정에 온 거는 부인액이니까 한도 초과가 난 게 1,000만 원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일단 가산조정권 얘 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 둘만 먼저 쓸게요. 지금 19년도 거니까 기초자료예요. 기초자료. 그럼 얘는 가산조정이니까 자, 기부금하고 건물 감가상각비 자, 직접 입력 눌러놓고 기부금 기초가 700만 원 건물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 지금 그 표에서 이 정보 본 거예요. 이 정보를. 다음 이제 얘를 잘 봐야 돼요. 자, 차감 조정이죠. 상품에 대해서 200만 원이 귀속 상품 과대 계상액이래요. 과거에 2019년도에 상품 평가 증이라고 했던 거 이야기죠. 너 많이 했어. 그 줄여라고 차감 조정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00이 있는 거죠. 기초가. 자, 그럼 얘도 입력을 할게요. 19년 차감 조정 사항이니까. 그럼 상품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자, 얘가 기준을 잘 잡으면 오케이 되는데 기준 못 잡는 순간 느낌이 확 꼬이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2014년 거 볼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대로 내용에 가산 조정이 있죠. 법인세 비용은 뭐 기타 사유 유출이니까 상관없고 접대비 한도 초과가 얘는 기타 사유 유출이니까 상관없고 자, 상품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상품이 두 개죠. 2020년 귀속 단기 상품 과소계상액. 그럼 이번에는 작게 해서 우리 상품 평가감이라고 유보 발생하는 거죠. 얘는. 그죠? 그럼 아래 있는 상품을 보면 전기의 과대계상액. 지금 얘가 추인되는 거죠. 전기에 차감 조정했던 거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그럼 얘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지금 전기에 차감 조정했던 거 추인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00만 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상품은 올해는 가산 조정 유보한 거죠. 증가는 가산 조정 유보가 증가한 거죠. 자, 얘 둘이 같이 이렇게 나온 이유 이해가시죠? 이 짝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둘 다 가산 조정의 상품이라 적혀 있지만 어떤 조건인 건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차감 조정했던 거 추인돼서 가산 조정에 와 있었던 거고 방금. 얘는 이번에 발생한다고 가산 조정이 와 있던 거였고. 그죠? 다음 성급 비용의 단기 성급 비용 과대 계상. 전부 다 성급 비용 처리했거나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 600만 원만큼
우리는 송금 산입시켜 놓은 거죠. 그럼 차감 조정으로 600이 나와야겠네요. 예, 이번에 발생한 거죠. 다음 외상 매출금 800인데 소멸시효 완성됐대. 이거 우리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회계 처리 안 했나 봐. 그죠?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송금 산입시켜 둔 거고, 기부금 어음 만기된 거는 정기껏 추인된다라고 왔나 보네요.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 부인액 송금 추인액도 전년도 거 중에 부인했던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추인된다고 왔나 봐요. 얘 두 개는 추인되는 거 감소. 얘 둘이는 지금 올해 생기는 거 증가해서 놓을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자, 얘 선급비용 외상 매출금부터 보면 선급비용이 지금 올해 생긴 거예요. 얘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600이죠. 그죠? 지금 차감 조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음 외상 매출금 얘는 이번에 송금 산입으로 발생하는 거죠. 회계 처리 안 해서. 다음 회계 처리할 때 추인해 주려 하잖아요. 마이너스겠죠. 다음 기부금하고 건물 부인액 추인해 주는 거는 감소인데 얘네들이죠. 얘네들 추인한다고 차감 조정에 와 있는 거죠. 그럼 기부금은 700만 원 그대로 다. 건물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만.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만 잘 잡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얘가 지금 가산 조정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플러스가 아니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추인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을 해놓고 봐야지 되겠죠. 얘가 지금 자적을표예요. 자, 그럼 633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279. 자, 5번. 다음은 주식회사 영테크의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 있는 내역이다. 다음 서명을 참조하여 해당 사항을 추가 입력하고 당기 소득금액 조정안개표와 당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단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작성 시 1번부터 4번 문제와 관련된 사항 그대로 두고 추가되는 사항만 입력하여 반영할 것. 그럼 위에 거 그대로 그냥 두래요. 그대로 두고 무시하고가 아니고, 그죠? 그럼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니까 얘가 기초란 이야기죠. 얘들이 기초. 그리고 각 항목별 내용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실 대상 유가증권이 단기에 50%가 처분되었다. 얘 평가손실이다라고 해서 손해 아니야. 송금물산이 가산조정으로 들어가 있었나 봐요. 얘 처분할 때에 추인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절반 750만 원이 올해 추인될 거고, 전기 부인된 보험료의 보험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이다. 기간이 얼마죠? 2년간이죠? 그러면 올해 경과된 거는 절반만 경과되겠죠. 그러면 30만 원이 추인되게 되겠네요. 그리고 자, 문제 보시면 단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작성하고 세무조정 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세무조정해서 불러올까?
아니에요. 나중에 다른 거하고 또 섞여있까 하면 괜히 헷갈리실 테니까. 자, 그럼 먼저 자적을표를 열고, 자, 얘 그대로 그냥 두라 그랬죠. 두라고 문제되어 있으니까. 그럼 아래 적혀있는 유가증권 평가 손실, 아이고 직접 입력을 안 눌렀더니, 평가 손실이 1,500, 성급보험료 60만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문제 내용은 추인되는 거니까 얘 750만원, 얘 30만원. 지금 이 결과 낼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조정 등록 가서 지금 차감 조정에서 유가증권 평가 손실 750만원 유보 감소, 송금 산입 유가증권 평가 손실 유보다. 다음, 아이고, 성급보험료 30만원 유보 감소, 송금 산입 성급보험료 유보다. 지금 조정할 거는 이 두 개. 문제 사이즈 자체가 이 두 개였죠. 이거 지금 이걸 우린 직접 썼으니까 사실 방금 그거하고 불러오기 하면 이제 들어온다는 것밖에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뭐 대단하게 뭐 많은 게 아니라서.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끝인 거예요. 자적을표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646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646페이지. 이번엔 값표. 회사는 1280이네요. 자, 그럼 일단 얘 문제 풀기 전에 자본가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가서 여기 값표를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재무 회계상의 회계장부상의 자본의 기초금액하고 기말잔액하고 금액이 회계장부상 내용이 여기에 들어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장부상 내용이. 사실 지금 우리 교재에 페이지 안 펴서 그런 553페이지예요. 553페이지인데 있는 문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바로 기출로 왔는데 553페이지에 있는 자적가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 잔액 쓸 때에 우리가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 문제가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원래 잔액 조회하면 여기에서 331, 399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전부 조회한 내역 쓰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다 쓰는데 저는 이걸 안 원해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분류 뭐죠? 자본잉여금. 그럼 기업 할인과 적금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고 자본 차감 계정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우리 실수하기 딱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는 만약에 장부 내역을 쓰라고 하면 입력된 자료를 쓰라고 하면 회계관리 가서 재무상태표 요세요. 그냥 재무상태표 12월 31일 열어서 화면 아래로 내리면 친절하게 분류별로 적혀 있잖아. 심지어는 전기가 이거하고 분류별로 있죠. 안 적혀 있는 건 한 번도 정감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럼 얘가 제일 좋죠. 기초고 기말이. 그럼 얘 둘이 차이가 사이에서 증가 감소에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기초를 보고 쭉 쓰고 증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기말이 그 금액이 되는 게 이제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회계장부상이죠. 회계장부상. 그럼 여기에 세법장부의 자본을 만드는 게 우리 전에 소득처분 이야기할 때 제가 그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해서 유출, 유보. 그리고 조정한 것도 이렇게 빼서 유출, 유보. 그리고 나서 각 상인도 소득 금액에 얘가 유출, 유보. 그때 제가 썼을 때 결산서에서만 적혀 있는 얘 유보는 회계상 자본이고 여기는 조정한 거에 대한 유보고 그럼 여기에 나오는 유보가 세법상 자본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 차이가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죠.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초반 시작할 때 처음 봤을 때 열심히 봤거든.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자적을표의 유보 정리한 게 여기 들어온다고. 그럼 세법상 자본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이 이거다. 회계상의 자본하고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유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자적을표에서 작성을 하면 지금 얘가 310만 원 돼 있으니까 증감이 있어서 그대로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21번 라인에 얘가.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는 증가 감소를 쓰는데 이제 손익 미계상 법인세 있죠. 얘는 회계장부에 적혀 있는 이 법인세하고 실제 나온 법인세하고 했을 때 회계장부에 먼저 썼잖아. 그럼 얘 둘의 차이를 이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로 만들기 위해서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를 한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로 바꿔줄 거니까. 그럼 문제에서 얼마가 더 나왔다 덜 나왔다. 근데 뭐보다가 왔다 갔다 해요. 회계상하고 법인세법상의 둘이를 위치를 바꿔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단 소리야 라고 봐서 우리는 회계장부에 있는 법인세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걸 지금 이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로 만들기 위한 부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에 써주는 게 얘 작성하는 법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좀 더 느낌 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646페이지에 자, 5번 보면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자본과 전입금 조정 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단 자본과 전입금 조정 명세서 을에 불러온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 자료를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을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주면 제가 좋다고 말한 이유가 장부 조회 안 해도 되잖아. 얘가 기초죠. 그럼 얘 둘이의 차이를 증감을 써주면 되죠. 얘 둘이 차이를. 그죠? 그래서 이 값이 기말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먼저. 자, 그리고 기타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보다
법인세가 72만 5천 원, 지방소득세가 7만 2,500원 적게 계상되었다. 더하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죠. 손익계산서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해서 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먼저 문제 기초잔액 보고 자본금 5억 원, 자본잉여금 1억 2,140만 원, 이익잉여금 1억 7,254만 4,067원. 됐죠? 자, 그럼 이제 기말잔액 가지고 보면, 자, 자본금이 기말잔액이 6억 1,450만 원인데 기초가 5억이었으면 1억 1,450만 원 증가했네요. 114 500 빵빠레. 지금 원하는 목적은 이 값을 우리 오른쪽 단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본잉여금은 1억 2,540인데 1억 2,140만 원. 그럼 차이가 400만 원 난다. 그죠? 그럼 40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400만 원 하면 1억 2,540 얘가 나오면 정확한 거죠. 자, 다음 이익잉여금은 금액인데 기초는 이 금액. 많이 증가했네. 그죠? 이 금액. 그럼 얘 맞죠? 그럼 이제 위에 작성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원리 알겠죠? 근데 이걸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안 주면 재무상태표 보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재무상태표 보고 이렇게 문제에서 안 주는 경우에, 자, 다음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쓸 거예요. 법인세는. 근데 손익계산서가 작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2만 5천 원 그리고 7만 2,50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얘도. 그래서 이 자적 가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작성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하는 말이 보고 입력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보고 입력한 것밖에 없잖아. 풀었다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보고 입력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고는 끝냅시다. 680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83. 680페이지. 자, 이번엔 갑을을 같이 작성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전기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잔액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선급비용 재고자산 평가감 다 가산조정의 유보로 남아있는 건데 얘들이는 자동 추인되겠네요. 그래서 단기 중 유보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가 300. 선급비용은 전액 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분으로 전기 말에 송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된 금액이고, 3번에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었고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단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1,000만원 발생했다. 네, 증가로 오늘 처음 써주는 거네요. 자, 재무상태표상 자본 변동 내역은 재무회계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자본과 전입금 조정명세서에 가서 얘 다 무시하라며. 그럼 얘 없죠? 자, 여기에서 먼저 기초부터 쓸게요. 자, 직접 입력하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원, 성급비용 1,000만원, 재고자산 평가감 500만원. 됐죠? 다음 자료 2번에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300이고 정기권은 제가 자동 추인이라고 했죠. 성급 비용은 전액 올해 송금불산이 정기 말이 됐고 전액 기간이 경과된 거니까 1,000만원 추인해주고, 재고 자산도 올해 모두 매각되고 더 이상 재고 없고, 다음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올해 1,000만원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예, 작성 끝났어요. 자, 이제 가표로 가서 그럼 얘네들이 들어왔죠.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전화서 프랑스 저장 누르고 회계관리 가서 재무상태표 엔터 치면 자, 아래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금 마이너스 돼 있네.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럼 먼저 기초를 보고 써줘야 되겠죠. 기초를 보고, 자, 그럼 자본금은 3억, 자본잉여금은 252만원, 자본조정은 없고,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마이너스 100만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3억 17,008원. 했나요? 지금 19년 정기껏 정보를 보고 먼저 얘를 썼어요. 그럼 이제 차이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본금은 좋죠. 똑같아요. 그럼 자본잉여금은 얘도 똑같아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은 50만원 더 증가했죠. 그럼 마이너스 50만원 해야 더 증가가 되죠.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어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여기에 그냥 50 쓰면 안 되냐고. 그러세요. 아니, 상관없어요. 정말 시험에서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기초기말 있죠. 마이너스 100만원, 마이너스 150만원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뭐 한다고 얘를 마이너스 50만 쓰고 있어. 힘들게. 그죠? 아무도 그렇게 안 써. 얘 작성하는데 그냥 기초 거 전부 다 마이너스로 똑같이 다 써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올해 거 기말 거 보고 그냥 그대로 쭉 쓰면 그대로 나와요. 아무도 그렇게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플러스 50을 쓰든 뭐든 얘하고 얘만 딱 맞으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답안지 제출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기분이 제일 좋잖아. 이대로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 이익잉여금은 81 얼마죠? 여러분들 잘 안 알려줄 줄 알고 적어놨어요. 이 금액 맞죠? 그러면 이제
예, 끝났고 이번엔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인 거예요. 생각보다 뭐 자적, 의표, 가표 뭐 있는 척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죠. 그죠? 예, 할만하죠. 얘가 그 과거에 다크호스로 온 게 이 부분이었어요. 말을 도대체 뭐가 더 크다는지 알 수 없게 같은 적단데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신고서상 세액이 손익계산서보다 작다 이럴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막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좀 현혹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말고는 뭐 특이한 점은 없어요. 자, 우리